오늘 사연은 요양병원에 갇힌 73세 엄마가 딸이 남편에게 맞고 산다는 걸 알게 된 뒤 마지막으로 딸 편에 서기로 결심한 이야기입니다. 등장인물은 모두 가명입니다. 박순자 73. 순자 씨는 몇 달 전 집에서 넘어져 골절이 난 뒤로 도시 외곽의 한 요양병원에 들어와 있습니다. 처음엔 재활 끝나면 다시 집에 가겠지 생각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이 이상하게 흘러갔습니다. 이모, 인감도장이랑 통장 제가 갖고 있을게요. 혹시 뭐를 사고 나면 서류 처리해야 하니까요. 믿었던 큰조카는 그렇게 말하며 서류 몇 장을 내밀었습니다. 글자를 또박또박 읽기 힘든 눈, 어려운 법률 용어들, 이런 건 젊은 사람 말 믿고 사인하는 거지 뭐하며. 순자 씨는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2달 뒤 병원장과 상담실에서 들은 말은 이랬습니다. 어르신 보호자분이 당분간은 혼자 집에 계시는 건 어렵겠다고 요양병원에 계속 계시라고 하셨습니다. 그제야 알게 됐습니다. 자기 집, 자기 통장, 자기 인생의 결정권이 더 이상 자기 손안에 없다는 걸요. 순자 씨는 밤마다 군에서 근무하던 젊은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야전 병원에서 쏟아지는 부상병들을 받아내며 위기 상황일수록 정신 똑바로 차려라. 선배 장교가 하던 말. 그 말이 자꾸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랜만에 면회온 딸 지영을 보고 순자 씨는 이상한 낌새를 챘습니다. 팔과 손목, 목 주변에 옅지만 분명한 멍 자국들. 야, 너 그거 뭐야? 어디 부딪혔어? 지영은 놀란 듯 팔을 뒤로 숨기며 웃어 보였습니다. 아니야 엄마, 애 보고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뭐. 별거 아니야. 말은 대수롭지 않게 했지만 순자 씨 눈에는 그 웃음이 너무나 어색했습니다. 순자 씨는 더 묻고 싶었지만 면회 시간은 짧았고 지영은 서둘러 일어났습니다. 엄마 다음 주에 또 올게. 몸 조심하고 밥 잘 먹고 있어. 손녀 라에도 인사를 하곤 뒤도 안 돌아보고 뛰어나갔습니다. 언제나처럼 바쁘고 정신없는 하루의 한 장면처럼요. 하지만 그날 밤 순자 씨는 이상하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저멍 자국. 저 애가 원래 저렇게 눈치를 보던 애였나? 마음 한구석이 서늘하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병원 카페에서 터져나온 딸의 진실. 며칠 뒤 주치의가 주말 한 번 정도 외출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1~2시간 정도면 됩니다. 보호자분이 모시고 다녀오세요. 그렇게 해서 병원 1층 작은 카페에서 오랜만에 모녀 셋이 마주 앉았습니다. 라에가 초코 케이크를 먹겠다며 혼자 계산대로 뛰어간 그 짧은 사이 지영의 표정이 무너졌습니다. 엄마 나 사실. 순자 씨는 마음속으로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입으로만 안 했을 뿐. 지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지난 몇 년을 토해냈습니다. 술만 마시면 손찌검을 하는 남편 태수. 처음엔 1번, 2번이었는데 이제는 습관이 되어버린 폭력. 시어머니는 뭘 하셔? 순자 씨가 묻자 지영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뭘 하긴. 남자들 다 그래. 애들 생각해서 참아라. 우리 아들 감방 보내고 싶냐 그러지. 신우이는 더했습니다. 내가 싸가지가 없으니까. 오빠가 화내는 거다. 남편 기 좀 세워줘라. 그렇게 폭력은 집안의 비밀이 되었고 비밀은 시간이 지날수록 지영의 입을 더 굳게 닫게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지영 명의로 된 대출, 아이들 학원비 핑계로 꺼냈던 카드값, 순자 씨가 도와준 돈까지. 알고 보니 대부분 남편 쪽에서 손댄 것이었습니다. 엄마 나 그냥 내가 잘못한 줄 알았어. 내가 성질만 좀 죽이면 말만 조심하면 애들 아빠니까 나아질 줄 알았어. 그때 초코 케이크를 들고 돌아오던 라에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외할머니 집 가서 살면 안 돼? 어제도 아빠가 엄마 발로 찼어. 엄마 울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순자 씨는 자신의 가슴 속에서 뭔가 딱 소리를 내며 부러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평생 참아라 체면이 있지 않냐. 이 말만 하고 살아온 엄마였지만 그 순간만큼은 더 이상 그 말을 입 밖으로 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내가 안 참는다. 병원으로 돌아가는 차 안, 순자 씨는 창밖만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운전하던 조카가 툭 내뱉었습니다.
이모 지영이 형부랑은 잘 지내는 거 맞죠? 요즘 연락이 좀 뜸하던데. 순자 씨는 대답 대신 작게 한숨만 쉬었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운 채 한참을 생각하다가 결심했습니다. 내 팔자는 이미 이렇게 굳어졌어도 저의 팔자, 저의 딸 팔자까지 이대로 놔둘 순 없다. 다음날 순자 씨는 병동을 돌던 간호사 중 한 명을 불렀습니다. 아가, 너 예전에 군에서 근무했다 그랬지? 나도 옛날에 간호장교였어. 나 좀 도와줄 수 있겠니? 같이 근무했던 부대 이름과 몇 명의 선후배 이름을 주고받다 보니 간호사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어르신 진짜예요. 그 시절에 거기 계셨으면 완전 전설이신데 어느새 간호사와 순자 씨 사이에는 묘한 전우애 같은 것이 생겨났습니다. 순자 씨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현재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인감도장과 통장을 조카가 쥐고 있는 것, 제 집이 있음에도 병원에 묶여 있는 것, 딸과 손녀가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것 같다는 직감. 간호사는 잠시 고민하더니 자신의 휴대전화로 한 통의 전화를 걸었습니다. 언니, 나 간호학교 선배한테 전화 좀 할게요. 지금 변호사 하고 계시거든요. 그렇게 옛군 인맥, 간호학교 인맥을 타고 한 명, 두 명 도움의 손길이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변호사는 말했습니다. 어르신 지금 상황이라면 성년 의견인 취소 소송도 가능하고 딸분과 손녀분에 대해서는 임시보호명령, 접근금지 신청도 할 수 있어요. 시간이 조금 걸릴 뿐이지 방법은 있습니다. 순자 씨는 종이에 꼼꼼히 적어 내려갔습니다. 성년 의견인 취소, 가정폭력상담소, 여성긴급전화 1366, 보호명령 신청. 다시 군 시절 모드로 돌아간 듯 머리가 맑아졌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병원 CCTV 사각지대를 파악한 순자 씨는 간호사와 짧은 외출증을 활용해 조용히 병원을 빠져나왔습니다. 도망치듯 달리는 게 아니라 정확한 시간, 정확한 동선. 문 하나하나 지나갈 때마다 심장이 뛰었지만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오랜만에 찾아간 딸의 아파트. 문을 열자마자 거실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라혜야, 그 공은 내 거라니까. 너 자꾸 그러면 엄마한테 이를 거야. 태수 누나의 아들 지영 말로는 라혜를 늘 무시하고 괴롭히는 사촌이었다죠. 그 아이가 라혜의 인형을 잡아당기고 있었습니다. 라혜는 울먹이며 버티고 있었고요. 순자 씨는 한 걸음에 다가가 그 아이의 손목을 단단히 잡았습니다. 얘야, 남의 물건 그렇게 함부로 뺏는 거 아니다. 아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순자 씨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여긴 내가 왕인 집이 아니야. 라혜는 내가 훈결 위치에 있는 애가 아니고. 그제야 부엌에서 태수 어머니와 누나가 허둥지둥 나왔습니다. 어머님 오셨네요. 근데 여기 어떻게? 요양병원에 계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말 속에는 놀람과 불편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순자 씨는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재활 다 끝나가서 잠깐 애들 좀 보러 왔어요. 오랜만에 식사라도 같이 하지요. 그날 저녁 순자 씨는 매운 청양고추를 듬뿍 넣은 찌개를 끓였습니다. 어머님, 요즘 사람들 매운 거 잘 못 먹어요. 시어머니가 말하자 순자 씨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매운 거 좀 먹어야 정신이 또렷해져요. 그쵸? 밥상 위의 공기는 미묘하게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기 전 순자 씨는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지금부터 이 집에서 고함 지르거나 손찌검하거나 아이 앞에서 사람을 밀치거나 하는 일. 모두의 시선이 순자 씨에게로 향했습니다. 제가 군인 출신이라 그런지 그런 거 그냥 못 본 척 못하겠더라고요. 혹시라도 그런 일 생기면 저 그대로 신고 들어갑니다. 예고는 드려야죠. 말끝은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전혀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늦게 문이 쾅 하고 열리며 태수가 들어왔습니다. 이미 술에 취해 있었고 와이셔츠는 구겨져 있었습니다. 당신 왜 우리 엄마 앞에서 그런 소리를 해? 내가 언제 손찌검을 했는데? 지영은 깜짝 놀라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순자 씨는 방 안불을 꺼두고 문을 살짝 열어둔 채 휴대전화 녹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거실에서는 태수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또 엄마한테 헛소리 한 거지? 당신이 똑바로 했으면 내가 화낼 일도 없었어. 어디선가 둔탁한 소리, 그리고 지영의 짧은 비명. 그 순간 순자 씨는 더는 참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 태수의 팔을 뒤에서 꽉 잡았습니다. 손 치워. 태수가 돌아보며 소리쳤습니다. 장모면 다야. 지금 나한테 손 올린 거야. 그가 밀치려던 팔을 순자 씨는 옆으로 빼며 그의 중심을 살짝 틀었습니다. 군에서 배운 아주 기본적인 호신술 동작이었지만 술에 취한 태수는 자기 스스로 바닥으로 넘어지며 악 하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 소리에 방 안에서 라이가 뛰어나왔고 옆집에서 경찰 신고를 한 이웃도 있었습니다. 잠시 후 경찰과 함께 가정폭력상담소 활동가 한 명이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태수는 여전히 장모가 날 밀쳤다고 소리쳤지만 순자 씨는 조용히 휴대전화를 내밀었습니다. 아까 상황 영상으로 찍어놨습니다. 그리고 딸아이 팔이랑 다리에 난 멍들 기록도 해두었고요. 경찰이 망설이자 순자 씨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저 예비역 대위입니다. 군에서도 민간에서도 이런 폭력은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거 다 아시잖아요. 활동가는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습니다. 지금 당장 응급조치 들어가야 합니다. 아내분과 아이는 당일 보호소 입소도 가능해요. 며칠 뒤 시댁 식구들은 다른 쪽으로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어머님이 요즘 판단력이 좀 떨어지셔서요. 요양병원에서도 치매 초기 의심된다고 했어요. 태수 어머니는 그렇게 말하며 어떤 서류를 꺼내 보였습니다. 거기에는 순자 씨를 판단 능력이 부족한 노인으로 기록한 진단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런 분 말만 믿고 우리 아들 인생을 망가뜨릴 순 없죠. 그리고 어머님 재산도 지금 후견인 지정되어 있는 거 아시죠? 일종의 협박이었습니다. 괜히 소송 같은 거 생각하지 마시고 집안 체면 생각해서 조용히 넘어갑시다. 지영이도 애들 엄마로 그냥 살면 되는 거고요. 하지만 이번엔 예전의 순자 씨가 아니었습니다. 그 진단서 언제 누가 어떻게 받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순자 씨는 요양병원 상담실에서 자신에게 서류에 사인하라 강요하던 조카와 직원들의 대화를 녹음해둔 파일을 꺼냈습니다. 어르신 그냥 여기 사인만 하시면 돼요. 내용은 어려우실 테니까 그냥 믿고 맡기세요. 이게 저를 판단력 없는 노인으로 만들려던 증거입니다. 변호사가 앞에 나섰습니다. 이 진단서는 법적으로도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사위분의 상습 폭력에 대한 진단서와 영상 녹취가 이미 확보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어른 체면 들먹이며 합의를 강요하시는 게 오히려 2차 가해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시댁 식구들의 얼굴이 하나둘 굳어갔습니다. 사건은 조용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역신문에 짧은 기사 하나가 실렸습니다. 요양병원에 갇힌 70대 노모 가정폭력 당하는 딸과 손녀 구하려 후견인 취소 소송 제기. 시사 프로그램에서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화면에는 순자 씨의 뒷모습과 함께 자막이 깔렸습니다. 평생 참아라고만 말하던 엄마, 마지막이야 딸 편에 서다. 법원에서는 순자 씨의 성년 후견인을 취소하고 재산과 거주지에 대한 권리를 다시 돌려주었습니다. 지영과 라이에 대해서는 접근금지 명령과 함께 임시 보호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태수는 상습적인 폭행 사실이 인정되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끝까지 우리는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카카오톡 대화, 녹취 파일, 병원 기록들이 하나둘 공개되면서 그들의 방조도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마지막 재판을 마치고 법원 앞 벤치에 앉은 순자 씨와 지영 그리고 라에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지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나 솔직히 그동안 엄마한테 서운했어. 순자 씨는 놀란 눈으로 딸을 바라봤습니다. 어릴 때 외갓집 가서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다 봤는데도 엄마도 항상 나한테 참아라 체면이 있지 않냐. 그 말밖에 안 했으니까. 지영은 울음을 참으려다 결국 눈물을 떨구며 말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아. 엄마도 그때는 그렇게밖에 사는 법을 몰랐던 거지 그치? 순자 씨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목에 걸려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영이 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다시 말했습니다. 이번엔 엄마가 나 대신 안 참아줘서 고마워. 나 이제 라의 앞에서는 엄마처럼 살고 싶지 않아. 순자 씨는 조용히 라의 손을 잡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손, 그 손을 꼭 쥐고 느리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라야, 우리 집은 이제 더 이상 참는 사람이 착한 사람인 집안이다. 누가 너를 때리거나 내 마음을 짓밟으면 내가 뭘 잘못했나. 그 생각 먼저 하지 말고 왜 저 사람이 저래? 그걸 먼저 생각해. 알겠니? 라에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외할머니. 나 엄마도 지켜줄 거야. 순자 씨는 그 말을 듣고 비로소 눈을 감았습니다. 평생 참고 삼키고 입 다물고 살아오던 삶. 마지막에야 한번 온전히 딸과 손녀 편에 서 보았습니다. 그 한 번이 늦었을지 몰라도 그 한 번 덕분에 세 사람의 인생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나이 들어 뭘 바꾸겠냐고. 하지만 박순자 씨의 인생은 이렇게 말합니다. 늦게라도 한 번은 내 사람 편에 서줄 수 있다면 그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은 거라고. 여러분이라면 순자 씨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셨을 것 같나요? 지금까지 한 70대 엄마가 들려준 용기와 결심의 이야기였습니다.